전화가 와서 네.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아, 국회의원이 왜 국회가 열리는데 안 나가느냐? 일은 해야 되니까. 예,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도 성실하게 임하고 만약 검찰 조사가 있으면은 그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서 당신이 할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국회의원이 국회도 안 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상임위에 나갈 거예요. 자맹을 이어나가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저희 키워드도 있죠. 곧 활동 재개하나 슬슬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지난주에 김남국 의원이 전화가 와서 상임위가 열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서 상임위 출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지역구 사무실에 갔던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딱 바로 포착이 됐고 오늘 오전에 또 보도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도 왔다 뭐 그런 보도도 있던데 슬슬 뭐 결심이 좀 섰을까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잠잠해지기를 좀 기다린 것 같고요. 이제 좀 폭풍처럼 언론 보도가 좀 쏟아지는 거를 좀 소나기를 피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 수사를 좀 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맹도 좋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받으면서 이렇게 무단으로 별근을 하면은 징계 30일 이내 출석 정지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어차피 지금 출석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제 윤리특위 위원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는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부르겠다. 근데 그렇죠. 만약에 안 나오면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활동을 재개를 하고 공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는 것 같아요.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계속 자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 뭐 매번 나올 때마다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해명 정도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황과 자맹 동안 뭘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 정도는 한번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뭐 입장문을 내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할 정도면 혹시나 이재명 대표하고도 교감이 있었을까요?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뭐 얘기 조언 뭐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친명 그룹하고는 충분히 어떤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친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당에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이 상임위에 출석을 하면 이게 법사위잖아요. 뭐 지금 뭐 사보임 얘기도 나오는데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법사위원회 자격이 없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도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수사 받아야 되는 입장, 수사가 개시된 입장으로 법사위에서 수사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 모순을 민주당은 지난 정부 최강욱 전 의원 지금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도 아직은 의원이죠. 곧 전 의원이 되시겠지만 그건 뭐알 2심까지 수 이제 없는 거죠, 뭐. 의원직 박탈 형해하는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 계속 두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건 국회법상이나 국회 관행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김남국 의원이 어느 상임위로 오든 동료 의원들이 다 기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상임위의 활동이나 질의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김남국 의원한테 몰려가서 코인 어떻게 됐느냐, 앞뒤 안 맞는 해명, 이건 왜 이런 것이냐, 왜 틀리냐, 난장판이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포커스가 다른 데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김남국 의원이 자기 상임위로 오는 거 별로 반기지 않을 거예요. 김남국 의원도 국회에 등장하면 당분간은 기자들을 몰고 다닐 겁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지금 두문불출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의 말처럼 뻔뻔하게 국회 활동한다고 해서 그냥 무마될 정도의 의혹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국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인 변호사, 변재일 위원장이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김준일 에디터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윤리위에서 나오라고 불렀을 때 안 나오면 징계 수위 높아질 수 있다. 어제 윤리위가요. 최장 그 자문 심사 기간이 최장 60일인데 이거를 한 달로 줄였어요. 네. 그만큼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막강한 권한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말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징계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냥 나오세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여유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일단 규정상은 이제 윤리특위에 강제로 뭐 출석을 하게 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처럼 마치 뭐 체포해서 강제로 오게 한다.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 본인 입장에서도 아까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지금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네. 본인이 갑자기 뭐 사이버 공간에 불쑥 나타나고 특정 휴게소에 나타나고 마치 보면은 지명 수배라도 내린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거의 뭐 수배자 같이 지금 옆에서 행동을 하고 보기에는. 있는데 네. 그럴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본인이 지금 윤리특위에서 뭐 강제로 끌고 오고 이걸 떠나서 이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김남국 의원 본인이 빨리 나와가지고 지금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의혹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본인이 입을 다물고 이렇게 자맹을 하니까 의혹만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 뭐 업비트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금 세탁 의혹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2021년부터 지금 투자했다고 하는데 내용 알려진 거 보면 실제로 2016년인가요? 16년 정도에 투자를 시작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현재 가치로는 한 140억 원 된다고 합니다. 무려. 그럼 본인이 어쨌든 또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빨리 나와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지. 어떻게 뭐 윤리특위가 강제로 뭐 이 출석시키고 이럴 의무는 없고 다만 이제 조사 기간 자체를 지금 당기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한 10일 정도 하자고 하는데 네. 이슈가 이슈인 만큼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조만간 김남국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여야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어찌 좀 비슷하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될 수도 있다. 스스로 어떤 그 사퇴.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러한 어떤 수순들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서적 측면을 정말 그 위반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뒤에 남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열흘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김남국 의원이 두문불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김남국 의원이 나는 여기에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그랬어요. 정치 생명은 이미 잃었어요. 그럼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김준일 에디터. 지금 뭐 종합해보면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려놓을까요? 내려놓는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내려놓을 사람이었으면은 뭐 진작에 내려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의사는 없어 보여요. 뭐 본인이 약간 억울해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 대선 자금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의혹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억울해했거든요. 뭐 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정황상으로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해 충돌이나 뭐 겸직 금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지금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만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상임위에서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누가 뭐래도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이후에 어떤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좀 자숙을 하고 나중에 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면 돌파하는 예전에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이 이제 부친의 이제 땅 투기 의혹이 생겼을 때 뭐 내려놓고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김남국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길게 봐라 정치를 본인이 계속 정치하고 싶다라면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버틴다고 좀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국회 윤리특위가 절차들을 조금 간소화해서 빨리 땡겨서 이르면 7월 중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좀 수위가 나올 것 같은데 장희찬 최고위원. 근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제명 못할 거다 이런 취지 발언하셨던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신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수행실장이었고 그렇죠. 7인회라는 최측근 그룹 소속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NFT 펀드나 전국민 가상자산 지급, 또 P2E 게임 합법화 등등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 폭등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공약과 이벤트들을 벌였습니다. 결국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을 이재명에서 떼어내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이 만약 제명 절차까지 본인이 원치 않는데 밟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까?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면서 보호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또 폭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 부담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그룹이 느낄 것이고, 이 윤리특위에서 제명하라고 한다고 제명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투표해야죠. 그러려면 민주당의 주류인 친명계가 제명안에 찬성 표시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태도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이 국회의원 제명까지 동의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짧게 한 가지씩 더 제가 좀 여쭤볼게요. 김준일 에디터,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 민주당이 어저께 이제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하려다가 어제 못했어요. 일각에서 뭐 네 분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도 혹시 개파간 갈등 이런 게 좀 불거지는 건가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꼭 친명 비명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수가 보통 이제 3선 이상이 그렇죠. 보통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는데 이거에 이해관계가 갈등이 항상 있었고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 사실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지금 불거지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혁신위를 만드는 일부터 혁신위원장 모시는 일 등등해서 이제 갈등이 지금 불거지는 거에 같이 얹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그렇게 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좀 다수 야당인데 좀 불안해하고 있고 이게 좀 안 좋게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최대한 본인들의 좀 욕심들을 내려놓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장희찬 최고위원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철험의 소속인 이수진 의원 발언 논란이에요. 뭐 물론 아실 거예요. 어제 뭐 유튜브 방송 나와서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 죽겠다 이런 얘기해서 지금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좀 들으세요? 이게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는데 참 21대 국회에 참담한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수진 의원 지역구가 서울 동작을입니다. 동작이죠. 동작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대선 때 득표율이죠. 그러면 본인 지역구의 주민들 과반 이상이 싫어 죽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조금만 한 겹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발언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판단력도 없는 분, 상임이나 장관 청문회에서 저분 어제 숙취가 심하신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국민으로부터 듣는 분이 거액의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를 받는다는 건 참 개탄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 발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